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독 신도시에서 컨설팅은 정말 여러 수백 건을 했고 직접 건물을 한 50동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죠. 뭐 싸게 견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싸게 지으면 그냥 싸게 됩니다. 제일 싼 견적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아는 사람한테 건축을 안 맡기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했다가 건축이 정말 중간에 그냥 중단되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잔금은 법정에서 봅시다 이러는 경우도 봤고, 지금 고덕 신도시 보면 이주자 택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협의자 택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고덕신도시 9블럭이라든가 12블럭, 14블럭 이런 데는 지금도 여전히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쭉 드리려고 합니다. 원룸 건물 하나 잘못 지으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짓다가 10년 늙는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가구 원룸 유자 택지 제일 싼 견적 고르면 망합니다. 견적을 하면 견적도 저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망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건축주가 갑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어떻게 하든지 수주를 따기 위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죠. 근데 견적을 딱 하고 이제 그냥 성사가 돼서 은행에서 이제 사인하고 나면 시공사 갑이 됩니다. 그런 경우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택, 고덕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다가구 원룸 이주자 택지 건축 원칙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원룸 건축이라든가 통매매 경험이라든가 또 임대 운영, 주택 관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원룸 주택 이주자 택지 절대 이렇게는 맡기지 말라. 한 가지 더 광고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그 임대 사업자의 그 LTV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죠. 근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토지에 대출이 아주 적거나 아주 없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건축 자금 전액을 대출을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 약속이 벌써 이미 다 돼 있죠. 원룸 건물 하나 잘못 지으면 10년 고생합니다. 그래서 임대도 잘 안 되고 누수도 생기고 하자가 분쟁이 나고 결국 통매매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팔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원룸 이주자 택지 건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시공사 유형과 좋은 시공사 고르는 방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가구 원룸 이주자 택지 건축이 위험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대형 건설사가 짓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그냥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현장이 셧다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다가구 원룸이라든가 이주자 택지는 대부분 중소 건설사가 진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건설사들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건설사 대표는 수주할 때 사인할 때만 있죠. 현장은 현장 소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현장 소장이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현장을 잘 철저하게 관리를 못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적을 해서 이제 그 계약은 했는데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서 자재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덕 신도시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때 철근 파동이 한번 또 벌어져 가지고 중국산 철근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 건축주들이 견적을 봐서 무슨 어떤 품목의 자재가 들어간다 그래도 그게 견적하고 실제 그 물건하고 이게 자재가 맞는지도 잘 모릅니다. 설계 변경은 소소하게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아니면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건축 공사비를 올리려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할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지어놓고 갑자기 건설회사가 없어져요. 뭐 그런 경우도 숱하게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또 저하고 견적을 했는데 제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다른 건설사를 했어요. 2번이나 봤거든요.
근데 완공을 앞두고 한 8, 90% 정도 건축을 하다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해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원룸과 이주택지는 수익성 자산입니다. 수익형 건물, 임대용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잘 나야죠. 그러니까 공사가 제때, 예정된 대로 제때가 돼야지만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적어지고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못 지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출 레버리지,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때 안 되면 이자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는 거고 임대 수익은 예상된 임대 수익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매각할 때도 이 모든 게 건축 품질에 달려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고덕 신도시에서 이주택 택지를 하면서 3D 이미지를 잡아놓은 거죠. 함부로 퍼가지 마세요. 싸게 지으면 남는다. 저쪽에는 뭐 9억이라는데 나는 뭐 7억.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면 대뜸 하는 얘기가 평당 얼마입니까? 아니 무슨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연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평당 얼마를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평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많은 건축주들이 이렇게 합니다. 평당 2, 30만 원이라도 아끼면 이익이 아닌가? 뭐 2, 30만 원 곱하기 연면적 하면은 이 건물 지으면서 뭐 5천을 적게 든다, 1억을 적게 든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철근량이 축소가 될 수도 있죠. 단열재가 조금 저가가 사용이 될 수가 있죠. 방수공사가 부실하거나 창호 등급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납니다. 보통 3년 후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3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책임 AS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이제는 AS 기간이 끝났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딱 바짝 그냥 바싹 물러서는 거죠. 누수는 이제 지붕이라든가 창틀이라든가 엘리베이터 하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용인에 제가 이제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지붕이 거의 다 박공 형태더라고요. 박공이 70%, 평지붕이 30%인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평지붕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데서 박공지붕하고 평지붕 요런 데서 항상 누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할 때 아예 그냥 다락을 전부 다 박공지붕으로 다 계획을 해버렸습니다. 저렇게 옥상에 넣으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공지붕으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또 창틀 견출을 잘해야 됩니다. 창틀이 목수 작업을 할 때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여유가 많거든요. 거기를 이 견출을 잘 해야 되는데 스티로폼을 뭐 집어넣는다, 나무 조각을 집어넣는다 이랬을 때는 결로가 많이 나죠. 곰팡이도 마찬가지죠. 결로가 생기면 곰팡이가 생기고 또 환기가 잘 돼야 되죠. 외벽에 이제 크랙이 갈 수도 있죠. 충분하게 양생을 해야 되죠. 그때부터 임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은 비용이 아니라 수익형 자산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잘 되려면 건물이 잘 돼야죠. 아래에 제가 고덕 신도시에서 이주택지 하나 잘 지은 건물을 드론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는데 잘 지어가지고 이마트 편의점을 넣었죠. 이런 상가주택에는 편의점이 업종 중에서 최고죠. 그리고 저기에 쓰인 그 외벽은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을 세로로 이렇게 세웠죠. 가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요즘은 세로로 세우는 그게 유행입니다. 요런 것들을 용인 원사면의 이주택지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공사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정부적인 공통입니다. 3원칙. 견적서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가. 저도 견적 참 많이 받아보고 또 여러 건설사들한테 의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서너 장밖에 안 옵니다. 어떤 회사들은 한 20장 정도 두껍게 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찬찬하게 다 그것을 다 본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세부적인 견적서는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건설사에서는 일부 이제 코멘트까지 넣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시공하겠다, 이 부분은 저렇게 시공하겠다, 이런 코멘트 아니면 설명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시공사는 자재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견적서에 다 표기가 됩니다. 단열 등급은 사실상 건축 설계회사에서 다 정합니다.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거. 철근, 배근, 기준, 이것도 사실은 건축 설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감리가 중요하죠. 감리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계약을 하고 감리가 현장 감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수는 뭐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한 3번, 그리고 물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한 24시간 아니면 이틀 이 정도씩 이렇게 딱 담수 테스트까지 해야죠. 반대로 이제 위험한 그 시공사도 있습니다. 다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왜? 건축주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이러하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무조건 지네들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말은 설명할 실력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급 계약을 할 때 항상 뒤에 견적서를 붙입니다. 거기다 도장까지 찍죠.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용인 원산면의 이주택지, 조만간 제가 또 한번 택지 그 토목공사하는 걸 또 드론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건축 상담 제가 몇 개 벌써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현장을 관리하는 구조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은 공정관리산업, 공정 때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기초공사, 골조, 설비, 방수, 단열, 마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디에 단절이 됐거나 어느 한 과정이 조금 소홀했다 했을 때는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경험 많은 소장이 철저하게 관리가 중요하고 건축 감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공사는 공정 체크가 체계적. 그래서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매일 와가지고 현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을 날마다 사진으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하자 발생 포인트를 사전에 탁탁 찾아가지고 그것을 좀 중요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기존 건물을 탑사하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업체가 지은 건물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저한테 이 건축을 짓는 것을 컨설팅을 맡긴다 그러면 제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지은 것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로드뷰로 봐도 됩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벽돌 줄눈 상태, 창호 마감선, 옥상 방수, 외부역 균열 여부, 입주민 평가. 사실은 외부에서 볼 것은 많지가 않아요. 옥상 방수, 옥상이 올라갈 수가 없죠. 외벽은 볼 수가 있죠. 입주민 평가, 입주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겉모습만 볼 수가 밖에 없죠. 건축물은 시공사의 포트폴리오예요. 자랑이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죠. 요런 이제 3D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가구 원룸 이주택지는 임대 경쟁력 설계가 핵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반도체 이게 우리 삼성의 협력사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룸이라도 혼자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2인 1조 아니면은 뭐 3인 1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화장실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납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광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K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 크기라든가 수납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동선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 차단, 요즘은 이 단열재라든가 그 다음에 창호가 규격이 좋아서 이 소음도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임대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매매를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통매매를 좀 많이 해봤던 사람이다. 잘 지은 건물은 공실이 적고 통매매도 빠릅니다. 싸게 지은 건물 싼티나다 그랬죠. 딱 외벽을 보면 압니다. 저걸 싸게 지었다 안 지었다. 나중에 통매매할 때 어렵습니다. 자, 요것도 3D 그 외벽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원삼에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는 상가주택입니다. 밑에 상가 들어가고 위에는 19가구 근생 및 다가구 주택입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다가구 원룸 이주택지 건축은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수익형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컨셉이 달라야죠.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를 잘못 만나면 공사 중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준공 하자 발생하고 임대 경쟁력이 하락하고 매각시 강가됩니다. 이 하자라는 게 없으면 좋겠지만은 하자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자를 금방금방 치유를 해줘야죠. 적어도 2년, 그러니까 사계절이 2번을 가죠. 그래서 올해 여름에 비가 좀 적게 왔다 치더라도 내년에 또 비가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2년 정도는 하자를 즉시 봐줄 수 있는 회사,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 싸게 지은 게 가장 비싸게 지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덕 신도시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소송이 붙고 그냥 유치권 이런 현수막이 붙고 이런 것 참 많이 봤고, 지금도 현장이 마무리를 못하고 준공을 못 내고 그냥 서 있는 현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보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신 있게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 어느 지역이든지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